연금이 매달 90만 원씩 나오고 4억 원의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살고 있는 집도 있어서 전세나 월세 걱정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여유롭게 사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부족함 없는 조건인데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갈수록 얇아졌고 어느 순간부터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물건을 내려놓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카드 결제일만 다가오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매달 정해진 수입이 있고 큰돈 쓴 기억도 없는데 왜 돈이 줄어드는 걸까? 처음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쓰는 돈이 왜 나가는지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꼼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30년 넘게 일해왔고 숫자 계산에는 자신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제 지출만큼은 감정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외로울 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심심할 땐 홈쇼핑을 틀고 기분에 따라 손주에게 용돈을 보냈습니다. 그 소비들이 쌓여 어느새 매달 40만 원, 60만 원씩 퇴직금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난 분명 아껴 쓰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돈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 그 원인이 내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넘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유 있게 퇴직했는데도 노후에 왜 점점 가난해지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단 3가지만 바꾸면 여러분도 1년 안에 96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단순한 전략 노하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비가 어디서, 어떻게, 왜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진짜 해결책이 보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매달 통장 잔액이 달라지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여유롭고 평화로울 줄 알았습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고 내 집이 있으니 월세나 전세 걱정도 없고 퇴직금도 어느 정도 모아뒀으니 불안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차를 끓여 마시고 텃밭에 나가 흙을 만지고 가끔은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도 나누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참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마음속에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면 매달 잔액이 줄어들고 있었고 카드 결제일만 다가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 물건을 몇 번이나 내려놓고 친구와 약속을 미루게 되고 커피값조차 아까운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소비를 줄였다고 생각했는데 통장 잔액은 왜 계속 줄어드는 걸까요?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궁금증입니다. 나만 그런 것 같아 말하지 못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다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단순히 돈을 썼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왜 돈이 나갔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쓸 때 대부분 이성보다는 감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외로우면 카페에 나가고 무료하면 홈쇼핑을 켜고 기분에 따라 손주에게 용돈을 보내는 식입니다. 이런 소비가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매달 수십만 원이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큰돈 쓴 기억이 없는데 왜 이러지 하며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은퇴하신 지 3년 된 66세 김 씨는 본인이 소박하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외식도 줄였고 옷도 몇 년째 새로 안 샀고 친구와의 모임도 한 달에 한두 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계부를 적어보니 매달 평균 16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고 연금은 90만 원이었습니다. 부족한 70만 원은 어디서 나갔을까요? 알고 보니 편의점에서 5천 원, 커피숍에서 7천 원, 배달앱으로 1만 5천 원씩 자잘하게 나간 지출이 한 달에 30건이 넘었습니다. 자동 결제된 넷플릭스와 건강식품, 잡지 정기구 동료만 해도 20만 원이 넘었고 손주 생일이라고 사준 장난감과 책값,
자녀 요청에 의한 학원비 지원이 매달 20만 원을 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퇴직금에서 매달 7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소비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소비, 인식하지 못하는 지출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소비는 특히 퇴직 후에 더 위험해집니다. 현역 시절엔 수입이 있으니 줄어드는 걸 모를 수도 있지만 이제는 고정 수입 외에 추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0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은 242만 원입니다. 이 중 식비가 약 54만 원, 보건의료비가 24만 원, 교통비와 통신비, 기타 잡비가 약 50만 원 이상을 차지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지출 중 일부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비는 매일 쓰니까 금방 파악되지만 자동결제나 충동구매는 나중에 카드 명세서를 보고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소비에 무심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감정 때문입니다. 퇴직 후 우리는 갑작스럽게 시간과 여유를 얻습니다. 일에서 오는 바쁜 일정과 책임감, 사회적 관계에서 잠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변화는 처음엔 자유롭고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과 허전함으로 바뀝니다. 이 감정들이 소비로 이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소비라고 부릅니다. 감정 소비란 기분을 달래기 위해 돈을 쓰는 행동입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감정이 행동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합리적 판단보다 즉각적인 위로를 선택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커피 한 잔, 홈쇼핑 주문 한 번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감정 해소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에게 용돈을 주는 행동은 죄책감을 달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쁘게 살면서 함께 해주지 못한 미안함, 자주 못 본다는 아쉬움이 돈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소비가 반복되면 자녀들도 무의식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애가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하길래 1,000만 원을 보탰습니다. 처음엔 미안해하더니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또 부탁하네요. 이게 바로 반복되는 지원이 만드는 의존의 패턴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0대 이상의 부모 중 약 47.5%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중 60%는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70%는 본인 노후 자금에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자신도 부족한 상황에서 자녀를 돕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 지원은 일시적이어야 합니다. 반복되면 고정비가 됩니다. 고정비는 줄이기 가장 어려운 지출입니다. 왜냐하면 거절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녀도 그 지원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기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퇴직자는 매달 20만 원씩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3년이 지나고 보니 720만 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여행 한 번, 수술비, 갑작스러운 병원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반드시 지출을 기록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록하는 게 귀찮다,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가계부를 적지 않으면 소비를 절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메모장도 좋고 스마트폰 메모 앱도 괜찮습니다. 꼭 복잡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식비 2만 원, 카페 8천 원, 손주 용돈 5만 원. 이렇게 간단하게 적기만 해도 나중에 큰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소비 전에 감정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돈을 쓰기 전에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걸 사려는 이유가 뭘까? 이건 꼭 필요한 걸까? 아니면 심심해서 그런 걸까? 이 질문 하나로도 많은 충동 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홈쇼핑에서 하루 보류법을 적용한 실험에서 78%가 하루만 지나도 구매 욕구가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자녀 지원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도와주되 조건을 붙이세요. 예를 들어 이번 지원은 한 번만 혹은 다음 달부터는 직접 해결해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엔 자녀도 당황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자립심을 갖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 자식 간의 대화도 더 깊어지고 건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넷째, 감정을 소비가 아닌 활동으로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무료하고 허전할 땐 텔레비전 대신 산책을 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보거나 작은 텃밭 가꾸기,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같은 비금전적 활동을 하세요. 사람과의 교류도 좋습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조용히 가난해지는 길목에 서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방향만 바꾸면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나도 비슷한데 이걸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왜 불안한지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고 집도 있고 당장 쓸 돈도 있으니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고 나면 이미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져 있고 남은 노후가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노후는 짧지 않습니다.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60세 이후에도 20에서 30년은 더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60대라고 해도 앞으로의 인생이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적자가 난다면 결국 언젠가는 바닥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때 가서 다시 줄이는 건 훨씬 어렵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비, 병원비, 돌발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큰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10년 후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전엔 왜 그때 줄이지 않았을까? 왜 그때 기록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왜 자녀에게 한 번 더 도와주자고 했을까? 후회는 시간이 지나서야 찾아오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변화는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는 외식 횟수 줄이기, 하루만 기다리고 쇼핑하기, 자녀 지원 기준 만들기 같은 소소한 실천으로도 큰 변화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 방법만으로 매달 60에서 100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었고 1년이면 700에서 1200만 원 가까운 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돈이란 건 단지 잔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안정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건강도 더 잘 챙기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여유로워지고 삶에 대한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본 것도 그냥 지나간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계부를 하나 꺼내 보세요. 어제 쓴 돈, 오늘 쓴 돈을 적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기록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처럼 걱정은 하지만 말로 꺼내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님, 친구, 형제, 자매에게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혼자 보기 아까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 1위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노후의 여유가 어디에서 오는지 궁금하셨다면 꼭 시청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